김민석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성숙 장관이 차기 총리로 지명되고 나서 어떤 소식이 나온 줄 아십니까? 당원에 받아서 황금시대 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의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 75%에 달하는데도 재래식 언론들은 정청래 연임과도 최대 경쟁자라며 올려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예고하거나 경고했던,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경고했던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차기 당대표,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더 큰 권력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대의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환영입니다. 그런데 김민석과 뉴박 세력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짓밟고 그 위를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런 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뉴스공장, 매불쇼, 시사타파 등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유튜브 채널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이동형, 이상호 사단이라고 불리던 세력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됐고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미 이것만 봐도 김민석을 이런 자들이 지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민주당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김민석만 봐도 차기 당대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해오던 걸 제외하고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총리가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입니다. 3단계로 나뉘어 있는 검찰개혁이고 김민석은 결론적으로 3차 개혁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심지어 2단계까지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당시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총리실에서 나온 정부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민석 쪽에 붙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법사위 강경파, 반명 의원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걸 봉합했던 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45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통으로 삭제하면서 오히려 법사위원들을 반명으로 몰아갔던 이동영을 비롯한 스피커들이 역풍을 맞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팩트가 다른 공격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김민석이 스스로 당대표 출마를 위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재명 정부 1년도 되기 전에 사의 표명을 하고 나왔다니 이거야말로 정부를 물매기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경고했던 내용인 겁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탁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보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런 경고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 먹은 뉴박 세력들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방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라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들의 분탕질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예고편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보다 더욱 잔인하고 이낙연보다 더욱 매운맛으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홍사훈 기자가 전한 얘기도 있습니다.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8월 전당대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이 싸움이 진짜 더 거칠고 폭력적인 싸움이 계속될 텐데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선거 끝나간 직후에 그때 이낙연은 술 안 마셨다. 그럼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싸운다는. 매운맛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예. 이낙연은 정말 술 안 마셨다. 그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한 거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물론이고 매불쇼 최욱 앵커를 향한 공격도 본격화됐습니다. 과연 그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곧 방송에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공장장을 전당대회 전까지 공격할 거고요. 여론조사꽃도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올해 초 중앙일보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조사꽃의 내부 거래를 운운하면서 팩트가 다른 기사를 냈던 거. 김어준 공장장이 바로잡지 않았으면 팩트가 다르다는 것도 몰랐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옹호하면서 김어준 공장장을 비판한 게 누굽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판한 게 아니라 어설프게 비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뉴박 세력 중 하나인 정민철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똥파리 하바리들이 줄줄이 튀어나와서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공격을 시전할 겁니다. 이들을 당연히 견제해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자들이 말하던 대로 그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1인 1표제도 결국 정착했고요. 조국 혁신당 합당만 얘네가 무산시켰지. 나머진 얘네가 예측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개혁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봉합했죠. 뉴박 세력들이 밀어주던 후보들도 죄다 떨어졌습니다. 한준호, 김용남, 김관영, 현근택, 그리고 정원호와 하정우까지 뉴박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나 캠프에 대거 투입됐던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선거운동도 당대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현근택과 정원호는 부동산 정책도 이재명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대체 어딨냐 이겁니다.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낙선했습니다. 이현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정원호 캠프에는 김규현, 그리고 하정우 캠프에는 정민철이 있었습니다. 이래놓고 아지오에서 유시민, 탁현민하고 사진 찍어서 정원호가 졌답니다. 심지어 이번 총리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박들 사이에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차기 총리가 되고 이 비서실장 자리에 한준호가 간다는 소문이었죠. 이건 강훈식 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한준호를 밀어주기 위한 찌라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자가 발전하는 것들이고 이걸 또 재래식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줍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소문을 자가 발전시키고 있냐? 신인규와 최진봉 입각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일 잘하는 정부, 일에 집중하는 정부를 표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파 정치 같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무조건 옳다. 이재명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이러고 있는 신인규 최진봉을 정부에 내정한다? 아마 오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정신도 아니고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사람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원들이 표로 심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집하지 못한 탓, 근본적으로 합당을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합당을 누가 막았습니까?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로 이현주와 그 오른팔들이 막았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게 움직이는데도 저들을 지지한다? 그건 단순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지능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